반대매매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반대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반대매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이것만 보면 사실은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특히나 이런 B2에 급락장 맞으면 위험하고 반대매매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제 나온 얘기인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삼성전자의 B2가 1조래요. 삼전은 안 망해, 삼성은 괜찮을 거야. 삼성이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어? 라고 빚을 쓰는 거예요. B2를 해도 이런 종목이 하면은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먹는 게 없어요. 이자 내고 수익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B2 하지 마세요, 아예. 그리고 B2를 하셔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B2를 삼전에다 했느냐? 마음의 안식을 갖기 위해서, 안정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융자 잔액이 1조예요, 1조. 4,999억 원이 늘었어요. 7월 11일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신용을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 매수한 사람들은 일정 담보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 담보 비율만큼 돈을 넣어가지고 추가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 낼 돈 없는데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그냥 강제로 청산해 버립니다. 어제 아마도 그래가지고 얘도 좀 강제 매매로,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당한 애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입니다. 신용융자를 통해서 매수했던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죠. 삼성전자도 이러할진데 다른 종목들은 오죽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전은 그나마 그래도 낙폭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은 나은데 다른 종목은 심각합니다. B2 쓰는 종목들의 손실률이 커졌어요. 근데 당장 주식을 처분 안 하고 버티다가 반대매매 이루어지면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처분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매매 맞을까봐 또 처분하니까 반대매매에 준하는 그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보면은 하락하는데 수급에서 던진 종목들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거 다 이거 나온 겁니다. 투매 나왔던지 무서워가지고, 아니면 반대매매 맞았던지. 강제청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8월 폭락 형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루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가 2%, 1%씩 계속 빠져내려가요. 누적 하락률은 8월 5일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야금야금 급락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반대매매까지 나오는 거죠. 11월에 금투세 폐지, 연말 랠리,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막 뽐뿌질 많이 좀 있었잖아요. 증권사에서도 막 좋아집니다, 계속. 그래. 증권사가 나서서 솔직히 말하고 뽐뿌질 했어요, 이번에는 연말에. 신용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 쓰고 스탁론 쓰고 그래가지고, 뭐야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통상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고객들한테 7, 8%의 이자를 받고 신용 공여를 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식을 가지고 주담대라는 걸 받아요. 주식담보대출, 주택이 아니라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7, 8%의 고리를 받고. 근데 주가 하락을 해요. 여기서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했어, 내 주식을 담보로. 근데 그 내가 담보로 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요. 담보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담보가치 비율을 밑도는 이른바 그 담보 부족 계좌가 돼요. 고객들한테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첫 번째로 통보를 합니다. 선생님, 채우세요, 돈. 이거 안 채우시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전화 오고 문자 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 청산 시켜버립니다. 청산합니다. 그러고 청산해요. 결국 그럼 그게 이제 반대매매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반대매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거나 아니면 담보 비율을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시일이 촉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A 종목이 먼저 담보 부족 계좌가 됐어. 그럼 얘를 강제 청산 안 달려면 B에 있는 거에 일부를 팔아갖고 여기에 담보 비율을 맞춘다고요. B에 있는 거에 일부를 돈을 채워넣는다. 그러니까 B가 쓸데없이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안 좋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왜 자꾸 이렇게 투매가 나오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럴 때, 이거 담보 부족 계좌 나와가지고 다른 거 파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없이 투자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빚 없이 투자하면은 내리거나 말거나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시간이 약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B2는 대응을 계속하지 않으면 강제 청산당하니까 손실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일부 주식을 매도해서 강제 청산을 막는 것도 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비슷한 류의 투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둘 다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요.
최근 몇 번의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늘었던 게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 매매가 맞을 것 같으니까 신용융자가 많은 그 부분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른 걸 팔아가지고 투매가 나온 거라고요. 그럼 언제 나오느냐? 통상 증권사들은 오전 10시 정도까지 담보 비율을 맞출 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2시 정도의 변동성이 생기는 걸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오전 9시, 10시, 2시 3번 진행됩니다. 예. 오후 9시는 동시호가부터 개장 직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동시호가부터 얘네들을 하한가에다 밀어 넣어놔요. 하한가에다 그냥 밀어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에 안 팔릴 수도 있죠. 그 위에다가 이제 팔릴 수도 있죠. 그럼 미수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미수청산이 되니까 9시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지면은 결국에 못 갚으면은 하락 맞는 거잖아요. 그럼 9시에 쭉 밀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개장과 동시에 급락 나왔습니다라는 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시는 보통 그런 거고요. 10시는 CFD, 차익 결제 거래. 요거의 반대 매매인데 이건 외국인 계좌로 잡혀요. 보통 외국계가 많이 하고, 이거 라더견 사태 때 CFD 이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10시는 별로 없어요. 라더견 사태 이후로 CFD를 잘 안 써요. 외국계 증권사 그때 이제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한 거여가지고 요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시 스탁론인데, 스탁론은 주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스탁론 빌려준다고 하는 그 마바라들이나 아니면 캐피털사로부터 빌린 건데, 이건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그 담보 비율도 적어요. 그러니까 빡세다는 거죠. 그 돈을 빌리는 게 빡센 곳이에요. 이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담보 비율을 통상 120% 정도인데 증권사보다 담보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 스탁론 반대 매매가 몰려 나왔고, 약속의 2시입니다라고 하는 게 2시에 밀렸다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수학능력 시험일이니까 1시간씩 미뤄져 갖고 첫 번째 증권사 반대 매매는 10시에 나올 수 있고, CFD는 11시, 그 다음에 스탁론 반대 매매는 3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 마감 전에 3시부터는 투매가 나옵니다. 왜? 다음날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담보 계좌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부터 장이 쓸 때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더 매수를 해버리는데, 다음날을 보고 불안하면 3시부터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동성이나 물량 출해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여기서 사고 매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갖고 이럴 때 이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면 개인들도 이때 물을 타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트레이더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B2는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B2를 어디서 얼마 했는지 기관한테 빌리는 건데 뻔히 애들이 알아요. 그 자리까지 밀어버립니다. 내 돈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한 투자가 가장 깔끔합니다.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산 종목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예요. 근데 반대 매매 맞을 정도로 가장 많이 내려간 게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입니다. 삼선, SK하이닉스, 현대, 기아는 신용으로 샀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담보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나 업종군들이 있다라고 참고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